여러분 10월 수출이 또 역대급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역대 2위입니다. 수출은 작년 대비해서 24% 늘었고요. 수입은 작년 대비해서 37.8%가 늘었습니다. 물론 수입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수출도 많이 늘어서 역대 2위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어쩌면 수출만이 활활 타오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수출은 좋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2021년 6월부터 500억 달러가 넘었잖아요. 7월에도 554억 달러, 8월에도 532억 달러, 이게 9월에도 558억 달러, 10월에도 555억 달러. 진짜 대단하죠. 앞서 제가 2018년 잠깐 보여드렸죠. 2018년. 2018년 같은 경우를 보면요. 500억 달러가 없어요. 500억 달러가. 1월에는 400억 달러, 12월에도 457억 달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은 500억 달러가 천지입니다. 500억 달러가. 그만큼 대한민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야, 우리 기업가들 진짜 대단하죠. 정부가 적폐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발부둥을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나요? 게다가 전 세계 보복 소비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댓글을 이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대하다. 대한민국의 수출을 최대로 이렇게 올리니까 진짜 위대한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만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올려와요. 그러면서 저한테다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맨날 경제 폭망한다고 했는데 이게 경제 폭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솔직히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왜 웃기는 소리냐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을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기업을 핍박한 거는 차고 넘칩니다.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최저임금 폭등시켰죠. 세금 엄청나게 올렸죠. 여기에다가 세제 혜택 다 없앴죠. 뭐 손해배상 징벌 손해배상법 도입했죠. 징벌적 손해배상법 도입했죠. 여기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했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칫 사업주의 실수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1년 이상 무조건 징역을 사는 거예요. 게다가 친노동정책을 써서 지금 노조들은 또 난리죠. 뭐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을 잘하는데 기여한 게 뭐가 있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인가 댓글을 달 거예요. 댓글 다시는 분이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부의 경제정책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봐서는요. 경제정책은 진짜 빵점입니다. 빵점. 기업들 조지기만 했지 뭐가 좋아졌습니까? 저는 수출에서 이렇게 선방을 하는 것은 기업들의 노력, 대한민국의 핵심 자원이 뭡니까? 기업입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권력과 상관없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니까 지금 수출액도 5천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293일 만에 5천억 달러를 달성했을 정도예요. 올해 2018년이 극성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2018년이 말입니다. 수출이 6,048억 9천만 달러인가 9천만 달러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엄청난 수출 금자탑을 쌓았죠. 원래는 그거보다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을 거다. 역대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00% 기업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꾸어진 결과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숟가락을 얻는다 그러면 반칙에 엄청난 반칙입니다. 예, 오히려 기업을 옥죄해 왔지 어디 한번 기업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수출이 참 좋긴 좋은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지금 현재 나오는 지표들로 봐서는요, 올해 최고치를 달성을 하겠지만 내년이 진짜 심각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게 물류 대란의 어떤 모양새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물류 대란이 전 세계의 어떤 병목 현상을 가져오면서 수출을 하고 싶어도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가장 효자가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D램 반도체 가격이 적어도 2021년 9월 30일 대비 2021년 10월 29일에는 마이너스 9.1%까지 떨어졌다. 마이너스 9.51%까지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D램 가격 하나가 4.10달러에서 3.71달러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꺾인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2019년의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여러분, 국제유가 장난 아닙니다. 원자재 값 진짜 장난 아니에요. 광물값도 그렇고 곡물값도 그렇고 그중에서 말입니다. 유가가 지금 가장 많이 오른다. 이렇게 예상할 만큼 이게 폭등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미국산입니다. 83.57달러 배럴당 올라갔습니다. 예, 지난 10월 29일에는요 최고치까지 올라갔었어요. 84.6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의 수출하는 상품들의 원재료는요 전부 수입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수입을 해서. 광물도 수입을 하고요. 곡물도 수입하고. 여기다가 공장을 돌리는 유가, 기름도 다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20%가 넘게 올랐잖아요. 폭등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달러당 1200원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테이퍼링이 되고 미국의 통화정책이 바뀌면 뭐 1250원, 13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천만한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수출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또 어려운 과정이 또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왜? 미중 무역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또 커지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수입 다변화, 중국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이 수출 구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나라로도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